가볍게 살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가벼워질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카미입니다. 제가 미니멀리즘과 관련된 영상들을 한 여러 개 촬영해서 올렸어요. 그랬더니 미니멀리스트가 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을 잘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질문을 해주신 분들이 계셔서 오늘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책을 통해서 얻은 팁들을 공유하고 싶어요. 가볍게 살고 있습니다 라는 책이에요. 신간이에요. 나온 지 얼마 안 됐고요. 프랜신 제이라는 분께서 쓰신 영어 원제는 라이트리,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실용성에 바탕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책은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요. 첫 번째는 물건을 정리하는 거.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물건부터 정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물건을 정리할 때도 우리가 그냥 막 갖다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냥 갖다 버렸다가 나중에 그거 갖다 버린 거 그거 어딨지? 필요한데 하고 후회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물건을 버리는데도 나름의 원칙이 있더라고요. 이 물건을 버리는 것도 종류가 다양해요. 주방용품, 뭐 책 또는 이런 편지라든가 일기라든가 내가 어렸을 때 만들었던 그림, 뭐 작품들 이런 거 있죠. 추억과 관련된 물건들, 뭐 신발, 또 뭐 잡동사니 어디 공짜로 주면 받아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막상 쓸모가 있긴 한데 너무 많이 쌓여있는 경우가 있죠. 뭐 그런 것들, 타월, 수건, 장난감. 우리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은 장난감이 참 이게 처치곤란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건들을 제대로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팁이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가 우리의 일상 라이프 스타일과 관련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삶의 패턴을 조금 가볍게 갈 수 있을까? 과 관련된 것들이고요. 세 번째가 스트레스. 살면서 참 많은 스트레스를 받죠.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덜 수 있을까? 네 번째는 영상과 관련된 거예요.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거. 이렇게 크게 네 파트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저는 첫 번째 물건 줄이는 파트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았고, 두 번째 라이프 스타일, 이거는 제가 이미 실천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세 번째 스트레스 프리도 실천하고 있던 거였고, 네 번째 이 마음을 가볍게 하는 거는 우리 마음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책을 선정을 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일본의 한 작가분께서 쓰신 책을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그 책이 미니멀리즘에 입문하게 되는 철학적인 계기가 돼주는 책이라면은 이 책은 내가 미니멀하게 살아야 되겠어 라고 결심하신 분들에게 구체적인 팁을 드릴 수 있는 심화편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 책을 보면서 굉장히 즐거웠던 것 중 하나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장면인데요. 이 연연하지 않기, 여기에 넣어두기, 가볍게 유지하기, 이 부분들이 참 물건을 다루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삶의 패턴도 이렇게 하면은 정말 가벼워지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있는 물건들을 쭉 보면서 없는 거를 빼내잖아요, 보통은. 근데 한번 백지에서부터 시작해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책장을 보고 있는데 책장을 보면서 저기서 더 이상 필요 없는 책들을 빼는 것보다는 책장을 아예 싹 비우고 그 다음에 필요한 책들을 한 권씩 꼽는 거죠. 저는 이 백지부터 시작하기라는 전략은 이 책을 통해서 처음 봤어요. 그래서 그 전략대로 한번 신발장을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신발장도 사실 이게 다예요. 뭐 운동화랑 부츠랑 구두 몇 켤레? 옆에까지 하나 더 있긴 한데 이게 끝이에요. 사계절 신발의 전부예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필요한 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신발의 개수도 이렇게 신발장의 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신경을 좀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불필요한 게 있다 싶으면 버리고 진짜 필요하다 싶으면 하나를 사서 넣고 낡으면은 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해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신발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보면은 굉장히 낡아서 이제 더 이상 못 신는 것들도 그냥 안 버리고 있을 수도 있고, 비싼 돈 주고 샀다는 이유만으로 버리기 아까워서 계속 꾸역꾸역 갖고 계시는 물건들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신발장 참 단촐하죠. 저게 다예요. 사실 많은 신발이 필요하지가 않더라고요. 우리 여행 가방 쌀 때 빈 여행 가방에다가 필요한 물건들을 하나하나씩 싸잖아요. 근데도 그 물건조차도 단 한 번도 안 쓰고 다시 여행으로부터 갖고 오는 물건들이 생겨요.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물건들이 의외로 필요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쩌다 한번 필요한 물건들은 그냥 빌려 써도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구절들을 우리 구독자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어요. 하는 일 줄이기라는 코너예요. 와,
바쁘게 사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저도 예전에는 이것저것 일 벌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 많은 것들을 다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필요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난 좀 더 많은 걸 할 수 있어. 우리는 끊임없이 그렇게 채근당한다. 좀 더 많이를 꾸역꾸역 집어넣을 수 있다고 줄고 세뇌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 하나도 믿지 말자. 생산성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다.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나 자신에게 허락하자. 그따위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아도 돼 라고. 너무 게으르게 살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사람들은 너무 다들 열심히 살고 있는데 참 나만 너무 나약하고 태만하게 지내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 수 있어요. 저도 한때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언젠가부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꼭 굳이 저렇게 바쁘게 살아야 되나? 그러니까 저렇게 바쁘게 사는 삶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살아서 행복하신 분들은 그거 하는 게 좋고, 근데 나는 굳이 내가 저런 삶을 원해서가 아니라 다만 뒤처지는 기분이 드는 게 싫어서야. 그렇다면은 그런 삶의 방식은 선택하지 않는 게 맞는 거다. 초점을 갖고 노력할수록 그 영향력도 훨씬 커진다. 맞아요. 불필요하게 많은 것들 할 필요 없죠. 여러분이 진짜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원하는 그 하나에 한번 몰입해 보는 거예요. 일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이 평범에 머무를 것이냐 아니면 압도적으로 우월할 것이냐를 가를 수 있다. 사람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 말도 평범함에 머무르기 선택하는 사람들의 삶이 평가절하돼서는 안 된다고 봐요. 평범한 게 뭐가 문제지? 평범하게 사는 것도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어떻게 살든 그거는 각자 자유라고 봐요. 뭔가 내가 대단한 무언가를 해야 돼? 라는 그런 강박관념만큼 우리의 인생을 좀먹는 게 없다고 봅니다. 이 책은요, 미니멀리즘, 물건을 줄이는 거로 시작해서 결국 철학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결국 미니멀리즘이라는 게 철학이거든요. 우리의 인생을 본질에만 집중하자. 나머지 쓸모없는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내자. 라는 게 미니멀리즘이죠. 헨리 데이빗 소로는 많은 일을 성취하는 것은 마음이 평온한 사람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욕망과 가짜 욕망을 구분해내는 거죠. 미니멀리즘에 입문하시는 분들은 그런 과정을 꼭 거치실 거라고 믿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평온해지고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 진짜에 집중하니까 그 진짜에서 진가를 발휘하게 되기 쉽다라는 것을 이 헨리 데이빗 소로가 이야기를 했네요. 비상시를 위한 자급, 영적인 단련, 친구와 가족의 밀집한 네트워크 등 안전망이 아주 튼튼하다면 어떤 위기가 닥쳐도 좀 더 가볍고 우아하게 극복할 수 있다. 미니멀리즘 그리고 영성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요. 우리가 영성 마음 공부하다 보면은 현실적인 문제로부터 많이 도피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종종 마주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을 조금 위험하다고 봐. 왜냐면은 여러분 돈이 얼마나 인생이 중요합니까? 그죠? 돈 안 중요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돈을 아주 사랑해요. 표리부동 겉과 속이 달라. 그래서 우리가 미니멀리즘 할 때 또 중요한 거는 위기에 처하지 않는 거죠. 재정적 안전망, 직업상의 안전망, 의료 안전망, 사회적 안전망. 저는 네 번째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사회적 안전망. 인간에게는 친밀함의 욕구를 맺고자 하는 게 누구나 다 있죠. 누군가는 그것을 해소하는 방안으로 결혼을 하고 누군가는 일에 집중하기도 하고 반려동물을 기르기도 하고 동호회 활동을 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기도 해요. 혼자서도 괜찮아 라고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안 괜찮아요. 웬만한 경우에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니까. 그러면 그냥 그 욕구를 인정하세요. 나 외로우니까 친구 좀 만나야 되겠어. 적극적으로 이런 사회적 안전망을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리 미니멀리즘 하더라도 이 네 가지 안전망은 꼭 갖춰져야 한다고 이렇게 프랜신 제이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네요. 이 책이 마음에 드는 이유 중 하나가 굉장히 현실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날 행복하게 만드는 집은 고대 광실, 즉 요즘 우리 SNS에서 많이 나오는 높고 야경 쫙 보이고 뷰 멋지고 통유리로 돼 있고 널찍한 집, 이런 집이죠. 그런 집이 아니라 오히려 청소하고 유지하고 가구 들이기도 쉬운 아담한 집일지도 모른다.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모든 비용을 넉넉히 제때 낼 수 있는 것도 성공일 수 있으니 말이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지금 영상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진짜 한강 뷰 보이는 무슨 주상복합 30층, 40층 그런데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정말 조그마한 요즘같이
저같이 비만이 올 때는 너무너무 조마조마한 반지하 사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저도 지금은 주거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조그마한 공간을 임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그 사실 넓은 집에 가서 살려면 살 수는 있어요. 이미 사놨기 때문에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죠. 근데 제가 이 공간에서 더 머물기를 선택한 것은 불필요한 물건을 안 갖게 되고 정말 인생에서 필요하지 않은 것들을 그때그때 바로 정리해버려요. 그 공간이 작으니까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도 너무 간편하고 수월해요. 유튜브 컨텐츠 제작하는 일도 좋아하는 일이고 요금들을 제때 안 밀리고 낼 수 있고 이 정도면 됐다. 난 남을 통해서 해결할 문제가 이제 더 이상 없다라는 생각이 언젠가부터 들더라고요.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별난 또는 비범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떨쳐버리자. 그런 것들은 통상적이 아니라 예외라는 사실을. 당신들도 나처럼 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이 동의한 삶의 방식이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입적한 바가 있고 이룰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저는 꿈이 꼭 있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요. 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그러면 한심한 사람인가요? 없을 수도 있는 거지. 사회의 기준으로 매긴 성공은 마치 거대한 트로피와도 같아서 덩치 크고 번들거리지만 들고 다니기엔 고역일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대단할지 몰라도 나 자신에겐 억압이 된다. 그렇죠. 아, 저 사람 잘 나간다 한번 어디 나오면은 그때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에 맘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제가 좀 듣보잡이어서 좋은 것 중 하나가 제가 길거리 가다 보면은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가볍게 살면 참으로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내가 온갖 짐에서 해방되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나의 삶으로부터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다. 노자가 이야기하는 무기죠. 힘들이지 않고 얻는 거. 손자병법에서도 이겨놓고 싸워라 라는 말이 나오죠. 이게 얼마나 좋아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건데. 그리고 또 미니멀리즘을 하면은 절제하고 신중한 태도로 살게 되죠. 컨트롤이라는 것은 충분할 때 멈추는 것이다. 즉 마음 챙김이 언제 멈춰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라면 자기 조절은 실제로 멈추는 행위이다. 그렇죠. 우리가 그만 먹어야지 라는 걸 아는 것과 실제로 그만 먹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조화는 충분하기만 하면 행복해하는 마음이다. 절제를 실행할 때 왠지 궁핍하다고 느끼는 게 아니라 균형이 잡혀있고 흡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제하는 게 되게 비참한 경험일 수 있어. 내가 가난해서 이것밖에 못 사 먹는구나. 내가 가난해서 돈이 없어서 이 가방을 못 사는 거야. 그럴 때는 절제가 비참함과 비굴함으로 다가오죠. 그렇지만 나에겐 저 물건이 필요 없어. 나에겐 이미 충분한 가방이 있거든. 나는 이미 충분히 먹었어. 내 몸은 더 이상 많은 음식이 필요하지 않아. 이렇게 느끼는 거는 행복함이죠. 만족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니멀리즘을 하시다 보면은 불필요한 무력들이 아마 사라지는 경험들을 하실 거예요. 저도 한때 정말 소비를 좋아했던 사람이고 한 달 벌어 한 달 사는 그런 하루살이 인생이었는데 언젠가부터 통장에 돈이 조금씩 쌓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옷이랑 가방 이런 걸 거의 안 산 것 같아. 그 몇 달 동안은. 그러니까 그게 참는 게 아니라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이에요. 이미 나에게 모든 게 다 있는데 굳이 불필요한 걸 살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은 언제 절제가 어려우세요? 언제 충분함에서 과도함이라는 영역으로 쉽게 넘어가시나요? 저는 예전에 그게 쇼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옷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충분한데도 자꾸 예쁜 거 보면 사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아마 사람마다 다 충분함과 과도함으로 넘어가는 그런 패턴이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절제를 하기가 참 어려우세요? 여러분의 경험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니멀리즘이 사실 물건을 버리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정도 찾아줘요. 그러니까 왜냐면 감정이 들쭉날쭉한 것도 우리가 물건을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 과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필요한 것을 덜어낸다는 것은 물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죠. 생각해보면 공부하면서 저도 불필요한 화라던가 짜증이라던가 그런 것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마음 공부에서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무엇도 하고 싶어지냐? 내 인생에 필요하지 않은 많은 것들을 다 덜어내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니멀리즘을 하시게 되면 정말 마음의 평정심, 절제, 평온함, 그리고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가벼움이 찾아올 거예요. 가볍게 느낀다는 것은 물 흐르듯 유연하게 느낀다는 얘기다. 가볍게 살 때 우리는 어떤 것도 영속적이지 않다는 진리를 깨닫는다. 변화의 물결은 우리가 어찌 해볼 수 없는 것이므로 그 흐름을 가로막을 게 아니라 그 흐름을 타고 가야 한다.
이 구절 정말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좋은 사람 만나는 것과 관련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니까 변화가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님의 웹툰을 구독해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바람나서 이혼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람난 사람을 되게 비난하는 댓글들이 많아요. 바람 폈다는 게 잘했다는 건 아닌데, 사람 마음이 변하는 거를 뭐 그렇게 비난할 일인가 하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살고 미니멀리즘, 마음 공부하니까 세상에 그 영원한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알게 됩니다. 네, 영원한 게 없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건 그나마 나 하나이기 때문에 나 자신에게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게 되고, 그렇다 보면 남에 대한 기대 많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약자로 살게 되지가 않죠. 남한테 바라는 게 없고 기대하는 게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약자가 돼요. 오늘은요, 미니멀리즘 구체적인 실천편, 가볍게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리뷰를 해 보았는데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 아래에 링크를 해놨어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